시청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이제야 이렇게 시청자님들을 뵙습니다. 자주 만나 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편 영상에 이어서 오늘 다룰 주제는 시골살이 성공 정착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로서, 전편 영상에서는 입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생활 여건과 경제 여건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치 않아도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성공 정착을 하신 분들이 넘쳐난다면 굳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실패 요인을 줄여가야만 성공적인 정착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니,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도심 생활은 우리 생활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여기실 뿐, 그러지 못한 세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도심은 문 밖에만 나서면 웬만한 편익시설들이 주변에 잘 갖추어져 있는 까닭이지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과 먹거리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상점들 뿐만이 아닌 하다못해 길거리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들도 있고, 지하철을 타려 해도 온갖 생필품들을 다 만날 수 있을 만큼 주변에 넘쳐납니다. 시골살이는 어느 날 이 모든 환경이 바뀌고 그동안 누려왔던 당연시되던 생활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주변의 생필품 가게는 물론이고 걸어서 누려왔던 편익시설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지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동차를 타고 일부러 사러 가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기에 시골은 무조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지 좀 가까운 거리냐, 먼 거리냐는 입지 요건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일단 사소한 것이라도 자동차를 움직여야만 됩니다. 시골살이는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공으로 나가는 것들도 없고, 웬만한 창거리는 텃밭에서 자급자족하며 생활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계산하고 계획을 잡으셨다가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편익시설들에 대한 이용 불편함도 많지만 매번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함으로써 기름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심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만 기름 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는 시골은 난방비도 3배 정도 상승합니다. 가계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거죠. 관리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정 경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화목 보일러를 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시가스 떼다가 연탄 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화목 보일러 놨다가 지쳐서 기름 보일러로 다시 바꿨던 생각이 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어서 난방비 걱정은 덜었습니다만 화목도 땔감 구입부터 잔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움 등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커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도심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연금을 받아 충분히 감당이 될 정도라면 생활의 불편함은 얼마든지 극복하며 잘 버텨낼 수도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없이 여유 자금만으로 버텨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가정 경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때는 시골 인심이 잘 반영된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그런 시골의 풋풋한 인심, 정이 많은 동네 분위기를 꿈꾸신다면 아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시절은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분쟁으로 법정 다툼 벌이는 일도 다반사이고 전편에 말씀드렸던 텃세는 세 발의 피죠. 그만큼 우리가 동경하고 그리워하던 고향 같은 시골 모습을 꿈꾸신다면 애시당초 포기하심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곳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도 끈끈한 정이 넘쳐나는 동네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빨리 나으라고 온갖 농산물들을 살포시 놓고들 가십니다. 아마 이런 풍경들을 동경하실 것입니다. 그런 곳을 찾으시려면 한시적으로 살아보면서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사고 집 짓고 하시기 이전에 살 수 있겠는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시골들 빈집 넘쳐납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골 마을들 대부분이 7, 80세의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부분 살던 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도 매매가 쉽진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팔 때도 문제라는 거지요. 무작정 구입해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1년이건 2년이건 살아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응 기간을 거쳐 천천히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것이 실패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일명 텃세가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실패의 요인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임대는 쉽게 종료하고 나갈 수 있지만 일단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나면 털고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시골 생활은 이렇듯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점들만 얘기하자면 밤을 새우고도 남겠지만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시골 생활 실패의 요인을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점검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했습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점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던 분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막연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미 중년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재미재미 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쌓일수록 힘겨워집니다. 자급자족조차도 마음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합니다. 지긋지긋한 풀과의 전쟁을 치르느라 몸은 초토화가 되어갑니다. 내가 말년에 이 고생을 하려고 시골에 들어왔나 하는 해의감에 쌓이게 되죠. 도심에서는 취미생활이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겠지만 시골살이는 눈만 뜨면 풀과의 전쟁입니다. 차라리 주말 농장이나 조그만한 거 하나 사서 왔다 갔다 할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게 되죠. 한데 주말 농장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내 맘처럼 되질 않습니다. 한 주만 건너뛰어도 봐줄 수가 없을 만큼 변해 있습니다. 틈틈이 이런저런 이유로 돈은 자꾸 들어갑니다. 농막이라도 있어야 하겠기에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나고 보면 회수 불가능한 그야말로 버려지는 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나 쌓이는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뭔가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거름도 사야 하고 씨앗값이나 모종값 등등 수확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덤입니다. 시골살이는 이렇듯 수많은 변화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환경에 대한 동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한 달살이, 1년살이 등을 통해 충족하시는 것이 훨 좋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무작정 시골살이를 선택하실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겠으나 기왕이면 기본적인 요인들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단단히 각오가 되지 않으면 정착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항상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